만약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그림자가 밤마다 찾아와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깊은 공포를 들이운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게 될까요? 저 먼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바로 그러한 막연하고도 섬뜩한 미지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귓가에 스치는 정체 모를 기이한 소리들, 다음날 아침 감쪽같이 사라진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 속에는 불안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대로 새겨져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에 있었던 흥미로운 전설이나 옛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즉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한 시대를 지배했고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어 왔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와 용기를 찾아 나섰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두려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흥미진진한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시대 민중들에게 도깨비라는 존재는 그저 전설 속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자 때로는 섬뜩한 현실 그 자체였죠. 한양 근교에 자리한 평화로운 작은 마을, 이곳에도 어느 날부터 어둠이 내리면 미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점차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헛간에서 쿵, 쿵 하고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는 왠지 모르게 불길했고 다음날 아침이면 애써 만든 집신이나 농기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멀쩡하던 가축들이 갑작스레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었죠. 곡식을 나르던 소가 다음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밤새 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불길한 사건들이 바로 도깨비의 짓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마을, 헛간문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하는 한 남자의 옆모습에서는 당장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밤늦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상인은 문득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헤매다 결국 허탈하게 주저앉는 농부의 모습에서는 삶의 무게와 함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처럼 도깨비 전설은 더 이상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실질적인 공포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점차 미지의 그림자에 갇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이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지난 시간, 마을을 덮쳤던 미지의 그림자는 이제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 감쪽같이 사라지는 물건들, 그리고 가축들의 의문사까지. 도깨비의 존재는 더 이상 옛 이야기가 아니었죠.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은 메마른 입술처럼 굳게 닫히고 타는 듯한 갈증만 대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처럼 논밭은 갈라지고 맑았던 냇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뭄은 마치 도깨비의 심술처럼 마을을 덮쳤죠. 힘들게 갖고 온 곡식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온 마을에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체 모를 병마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기침과 열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속출했고 알아눕는 노인들과 힘없이 축 늘어진 아이들의 모습은
마을 전체를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도깨비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공포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보려 애썼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도깨비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온갖 금기를 지키려 노력했죠.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굿당에서 무당은 신들린 듯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고 그 뒤편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비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모아둔 곡식 창고는 텅 비어가고 가축들은 이유 없이 쓰러져 갔죠.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무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내부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집이 도깨비에게 재물을 바친 것은 아닐까? 누군가 금기를 어긴 탓에 모두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포는 이제 미지의 존재를 넘어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죠.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나고 모두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가 밤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양에서 학문을 닦다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 김선비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고뇌가 어려 있었죠. 그는 미신적인 설명만으로는 이 모든 불행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도깨비의 저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선비는 밤마다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그저 초월적인 존재의 소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공포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선비는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마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죠. 김선비는 밤마다 온 마을을 휩쓸던 기이한 현상들을 그저 초월적인 존재의 소행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의 헛간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집신이나 농기구들, 그리고 멀쩡하던 가축들의 의문사까지 김선비는 이 모든 현상들 속에 숨겨진 논리적인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공포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작은 불씨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밤이 되면 김선비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오래된 고서들을 밤늦도록 뒤적이며 먼지 쌓인 지식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옛 기록 속에서 지금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과 비슷한 단서를 찾아내고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현재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려 했지요. 그의 붓궂은 사건 기록 위에 꼼꼼히 움직였고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집념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홀로 마을을 순찰하는 그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고 적막한 밤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고독했지만 진실을 향한 확고한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선비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김선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도깨비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뒤를 따랐고 어떤 이들은 그를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미신에 깊이 빠져든 이들에게 김선비의 합리적인 탐구는 그저 어리석은 지드로 비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이 마을을 짓누르는 막연한 공포를 잠재울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했던 지점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흙을 만져보고 주변의 풀과 나무를 살피고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눈과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라진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 가축들이 죽은 자리, 모든 곳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간과했던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노련한 사냥꾼이 먹잇감의 발자취를 쫓듯 김선비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하나둘씩 조각들을 모아갔습니다. 수많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끈질긴 탐색과 관찰 끝에 김선비의 노력은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마을 뒤편의 늪지대와 잦은 바람길,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기후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불이라 불리던 현상이 유독 늪지대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죠. 그리고 헛간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나 물건들이 사라지는 일도 우연히 발견된 작은 굴이나 동물의 발자국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밤늦게 홀로 늪지대를 찾았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구멍들과 함께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깨비의 정체라고 믿었던 현상의 실질적인 원인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바로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찾아 헤매던 진실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늪지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밤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희미한 푸른 빛을 띠며 떠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로운 도깨비불로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었다는 깨달음은 충격적이면서도 명쾌했습니다. 또한 감쪽같이 사라졌던 집신이나 농기구들은 호기심 많은 야생동물의 소행이었고 헛간의 기이한 소리는 바람이 좁은 틈새로 불어들어 생기는 공명현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축들의 죽음 역시 단순한 질병이나 사고였음을 밝혀냈죠. 이 모든 것이 미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연의 이치나 주변 환경의 영향, 혹은 사소한 우연의 일치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이 모든 것을 면밀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도깨비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준비가 된 것이죠. 공포에 질려있던 마을에 드디어 이성의 빛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웠던 깊은 공포의 그림자는 점차 걷히고 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따뜻한 안도감이 찾아올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가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 세상의 일부로 인식되는 인지적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설명을 듣고 점차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공포가 이해와 안도로 바뀌는 과정은 미신을 넘어 합리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인류의 긴 여정을 보여주는 작은 축소판과도 같겠지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면 과연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함께 어떤 미소가 번질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김선비는 이제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미지의 존재가 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헛간에서 들리던 기이한 소리는 오래된 나무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였고 때로는 작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소리였을 뿐이라고 말이죠. 사라지던 물건들은 바람에 날려가거나 혹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잠시 제자리를 벗어났던 것이었고요. 특히 마을 사람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도깨비불 현상에 대해서는 늪지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자연 발화하며 일어나는 현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선비는 밤하늘을 수놓듯 떠다니던 푸른 불빛이 실은 초월적인 존재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숨결이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이들도 김선비가 제시하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에 점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이해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깨비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람처럼, 땅속 가스처럼, 혹은 우리 주변의 작은 동물들처럼 인간 세상의 일부로 인식되는 인지적 변화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마을에는 점차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헛간을 단속하고 늪지대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위험을 줄이는 등 미지의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던 마을은 이제 지혜와 용기로 다시 북적이는 활기찬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김선비의 용기 있는 탐구와 설명은 그들에게 미신을 넘어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선물했던 것이죠. 사실 도깨비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딘식 속에서 그 본질이 변화했을 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던 도깨비는 이제 자연의 일부이자 혹은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이는 미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진실을 탐구하려는 지성의 아름다움으로 극복해낸 숭고한 여정이었답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탐구하며 용기를 찾아왔지요.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어쩌면 인류가 걸어온 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지혜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작은 축소판과도 같을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지 말입니다.